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과 균형을 찾아가는 롬맘입니다. 오늘은 로망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상을 올립니다. 올해 2021년이 지나기 전에 로운이와 로운맘, 미국이머 로운맘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로망스와 약속했으니까요. 먼저 로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로운맘 모하니에서 말했었던 대로 2017년 4월에 태어난 로운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얼마 앞두고 로운맘은 태중에서 아이에게 부정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CPR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급하게 응급제왕 수술로 로운맘은 로운이를 만났습니다. 응급제왕 수술로 로운이를 만났지만 바로 로운이는 NICU로 옮겨졌고 2주 후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채로 로운이는 심장박동 측정기를 달고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서도 약 한 달가량 심장박동기를 달고 지냈는데 다행히 로운이의 심장이 다시 정상으로 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부정맥을 가지고 태어난 로운이는 이후에도 2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했고요. 또한 하루 2번씩 심장약도 1년이 넘도록 복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지냈지만 로운이는 건강하게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같았었고요. 그렇게 로운이는 13개월 동안 엄마 아빠에게 많은 행복한 시간들을 남겨주었고요. 14개월을 미처 채우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운이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모세기관지염 폐렴으로 로운이의 심장 주치의가 계시는 대학병원에 입원했었는데 3박 4일간의 입원 후에 내일이면 퇴원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정 무렵 2차례의 심정지가 왔고 결국 로운이는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저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행복을 안겨주었던 우리의 첫 아이 로운이가 2018년 여름에 하루아침에 떠나가면서 로운맘은 정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제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될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고 울음도 나오지 않았고요. 실감이 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조차 알 수도 없었죠. 그럼 로운맘 같은 사람이 로운이가 파라인플루엔자로 처음 기침을 시작했을 때 그냥 그럭저럭 대처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로운맘은 로운이가 처음 기침을 시작한 그 첫날부터 서울대 의대 전문의 출신 선생님이 운영하는 동네 소아과를 하루가 멀다 하고 다녔고요. 그래도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강남에서 대대로 의사 집안으로 유명한 예일대 출신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 때마다 혹시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잊으실까봐 로운이의 부정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의 기침 양상이나 모든 증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대학병원을 가기 직전에는 동네 의사 선생님에게 로운이 기침 소리가 이러이러한데 정말 폐가 괜찮은 게 맞는 건지 여러 차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로운맘이 질문을 할 때마다 소아과 선생님은 로운맘을 그저 의학 지식이 없는 카더라 통신을 듣고 조바심 많은 초산맘으로 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열흘이 되도록 증상이 좋아지진 않고 점점 심해지는 기침 때문에 로운맘은 로운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로운이의 심장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로운이는 이미 모세기관지염 폐렴이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주치의 선생님은 로운이의 폐렴은 이미 며칠은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노라는 국내 의대를 나온 의사 선생님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갔었는데 특정 바이러스에 의한 로운이의 폐렴 진행 가능성에 대해 두 의사분 모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고요. 심지어 이미 폐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를 정확히 진료하지도 못했고 파라인플루엔자에 대한 공부도 부족했을 뿐더러
아이의 증상을 의심하는 엄마의 목소리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는 자세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운이를 떠내보내고 로운맘은 지금도 항상 되뇌이는 육아 원칙이 있습니다.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돌보는 내 자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학벌과 지식, 경력을 가진 의사라고 해도 아이와 보호자의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타성에 젖어서 진료를 하고 소견을 주는 의사는 그냥 자격증 한 장에 도취된 태만한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위한 진짜 의사를 찾아가고 내 안에서 의심이 충분히 사라질 때까지 공부하고 또다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그냥 당연히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운맘의 컨텐츠를 봐오신 분들은 로운맘의 이런 개인적인 슬픔, 그리고 의사를 포함한 자칭, 타칭, 전문가에 대한 로운맘의 뿌리 깊은 불신을 아마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로운맘의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건강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에게 과도한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로운맘은 항상 정보 전달에 있어서 적정한 톤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출생 직후의 신생아부터 첫돌 이전 아기를 위한 육아와 관련해서 몇몇 영상에서 로운맘은 상당히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을 선택을 해서 공유를 했는데요. 그랬었던 이유는 적어도 아이와 함께하는 첫 해, 그 1년만큼은 엄마 아빠가 아이를 면밀히 관찰을 해서 내 아이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운이를 떠나보내고 소망이를 임신한 후에 로운맘은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슬픔들이 여전히 로운맘을 괴롭히기는 했습니다. 그 무렵에 로운맘의 상태를 파악한 가족 중에 한 분이 퇴직 후에 하고 계시던 일을 로운맘이 떠맡아 하도록 던져주셨는데요. 그 일이 바로 산후관리사를 교육하고 파견하는 산후관리업체의 일이었습니다. 학창시절을 모두 해외에서 보냈고 외국계 금융회사에서만 10년 동안 일을 해온 로운맘이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커리어적으로 전혀 로운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로운맘은 그냥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었고요. 관련 교육을 이수를 하고 산후관리사 교육 자격을 취득을 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산후관리사와 많은 산모들을 만났습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이 소망이를 임신했을 때 로운맘이 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20년간 친언니처럼 친하게 지내던 미국 이모가 한국에 한동안 있으면서 로운맘 집에 종종 놀러와 주었어요. 로운맘이 여전히 주변 친구들로부터 심적인 도움을 받으며 지낼 때였습니다. 미국 이모가 로운맘을 위해서 집에 왔을 때도 로운맘은 산모들과 전화통화를 하곤 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출산 직후의 산모들은 로운맘과 길게 통화하는 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산후관리 업체는 관리사를 파견하는 예약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간단한 전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로운맘과 통화를 하는 예비 산모와 산모분들은 출산 전 준비부터 산후우울증, 아기의 수면, 수유, 목욕, 아기의 일과 등에 대해서 로운맘과 수다를 이어가고는 했는데요. 로운맘도 당시에는 로운이를 키웠던 기억과 로운이를 위해 공부했던 내용이 생생했기 때문에 산모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수다들 덕분에 로운맘은 로운이의 마지막 순간이 아닌 함께 했었던 14개월의 즐거웠던 시간들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 로운맘을 찾았던 미국 이모는 남편과 함께 디지털 노마드로 세계를 다니면서 생활한 지 4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이모는 유튜브에 관심도 많았고 한국에 있으면서 로운맘을 만날 때마다 유튜브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곤 했죠. 로운맘은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저 신기했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미국 이모가 로운맘이 산모들과 통하는 내용을 듣더니
야, 이거는 완전히 컨텐츠다. 이 내용 유튜브에 공유하면 엄마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 도움될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로운맘 머릿속에는 미국 이모가 말한 컨텐츠, 공유라는 단어들이 맴돌았어요. 내가 로운이를 낳고 그 여린 아기를 안고 울고 웃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공부하고, 그리고 로운이를 떠나보낸 후에 다시 소망이를 지키기 위해서 또 죽어라 공부한 내용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게 컨텐츠구나 라고 깨닫게 됐죠. 그래서 로운맘은 내일 당장 미국으로 출국하는 미국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니 유튜브 하고 싶다고 그랬지. 근데 나는 엄마들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나누고 싶거든. 그럼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유튜브 해볼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로운맘은 편집 감각이나 영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언니가 편집을 배워서 영상화를 해주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로운맘 팀은 첫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로운맘은 한국에서 작가 역할을 하면서 대본을 썼고요. 미국 이모는 미국에서 PD 역할을 하기 위해 편집을 독학으로 배우고 유튜브 알고리즘, 썸네일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로운맘 팀은 그냥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자. 아무도 영상을 안 봐도 우리에게는 경험이란 게 남지 않겠냐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기의 등센서 라는 첫 영상을 올렸고요. 그 영상은 여전히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로운맘 팀의 첫 영상으로 채널에 남겨져 있습니다. 육아 유튜버가 아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 얼굴 없이 오로지 영상과 컨텐츠로만 유튜브를 하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현실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거나 아이를 찍어 영상을 편집하는 영상들보다도 로운맘 스타일의 영상은 수백 장의 사진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3-4배의 시간이 드는 편집 작업을 해야만 하고요. 유튜버에 대한 구독자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운맘도 미국 이모도 이런 어려운 영상을 매주 만들어서 올리면서 지금까지도 로운맘도 아이도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로운맘의 육아에 대한 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몬테소리와 발도르프 교육의 기본 철학에 동의하는 로운맘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가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 타인을 위한 배려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평범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데요. 그런 환경이어야만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테스트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오롯이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과하게 돌아오는 호의나 관심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일상을 아이에게 선물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로운맘이 택한 것은 아이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기 위해서 아이를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는 것, 그 어떤 매체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제 자신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란다고 합니다. 로운맘 채널의 방향은 소망이가 보고 자랄 로운맘의 뒷모습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가 공감 능력과 배려심을 지닌 창의력이 있는 아이로 자라기 원하기 때문에 로운맘도 제 자신에게 먼저 그런 능력들을 키워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또한 로운맘 채널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공감 능력과 배려심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다양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확산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만의 것으로 소화를 해내는 것이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로운맘과 미국 이모가 지난 2년 반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오면서 가장 경계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모방과 어그로입니다.
소망이가 14개월이 된 작년 여름에 로운맘에게 소망이는 드디어 첫째가 되었고요. 외동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운맘 채널은 지금까지 빠른 정답이 아닌 나만의 방향을 찾기 위한 공부를 하는 채널로 방향을 잡아왔고요. 지식 공유에 있어서도 속도가 아닌 방향을 택해왔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해 오면서 로운맘은 사실 많은 불편한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처를 밝히지 않는 콘텐츠의 모방이라거나 로운맘 콘텐츠를 어그로로 활용을 해서 관련 영상을 띄운다거나 통찰이 없는 비난을 한다거나 하는 참 다양한 일들을 겪었는데요. 로운맘과 미국이모는 그런 모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반응하지 말자라는 항상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로운맘의 컨텐츠가 로운맘다울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컨텐츠에 더욱더 깊은 고민을 하자라고 했고요. 로운맘만의 우아함을 유지를 하면서 구독자로 하여금 육아의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하고 로운맘의 컨텐츠를 통해서 각 가정의 육아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자. 그리고 육아 방향을 위한 공부에 있어서는 로운맘이 선두적인 입지를 계속해서 다져나가자 라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부모가 된 우리가 먼저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로운맘 팀은 지난 1년 3개월 동안 로망스와 함께 기부 이벤트와 챌린지를 이어왔고요.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영상의 수익금은 국내외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지속을 하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기부 챌린지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로운맘 팀이 로망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통찰력 있는 육아 정보 공유를 통해 모든 로망스가 각 가정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반짝반짝 자랄 수 있도록 로망스만의 방향을 찾아서 그 길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탄탄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 되돌아봤을 때 로망스였던 모든 분들이 로운맘 채널을 애청하며 육아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실 수 있도록 로운맘 팀은 계속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며 좋은 영상과 콘텐츠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